back from the dead.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안녕하세요, 백스콘 박시장입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왔더니 얼굴이 좀 많이 탔어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원래 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타고 나니까 동남아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한국 사람 맞고요. 그런 질문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AMD CPU를 지원하는 신형 칩셋이죠. B450이 공개가 되었어요. 피나클리치가 공개가 되면서 X470 칩셋 보드들은 출시가 됐었는데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B 시리즈 보드들이 이제 안 나왔다가 드디어 발매를 하게 되었고요. 마침 또 MSI에서 보드를 리뷰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보드를 받아서 전세대 보드인 B350 칩셋 모델하고 많이는 못 해봤고요.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성능 면에서 똑같은 CPU를 갖고 똑같은 조건에서 좀 더 성능이 향상되는 거는 확인이 되었고요.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나게 빨라지고 뭐 그거는 아니고 좀 더 향상이 된 건 확인을 했고 좀 더 세팅을 만져보면 뭐 조금 더 차이를 벌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일단 보드부터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 건데 오늘 주인공은 이 모델이에요. MSI B450 게이밍 플러스 모델이고요. 일단 외형은 저희들이 이제 컨셉 PC로 많이 사용하던 건빨 컨셉 PC를 만들기에 딱 좋은 되게 좋은 외형이에요. 전원부 방열판부터 메모리 슬롯 그리고 PCB 기판하고 하단부 칩셋 방열판까지 모두 블랙, 레드 두 가지 컬러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드 디자인만 봤을 때는 꽤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 하이엔드급의 무거운 그래픽 카드들을 장착을 하더라도 파손이 가지 않도록 좀 더 튼튼하게 처리된 스틸아머 슬롯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좀 무거운 카드들 있잖아요. 70ti나 특히 막 조텍 80ti 익스트림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카드들을 사용하셔도 슬롯 파손 없이 튼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MSI B450 게이밍 플러스 모델인데요. 지금 제품은 저희들이 미리 쓰느라고 개봉을 해놨었는데 지금 외형을 보시면 이렇게 방열판부터 메모리 슬롯, PCI, PCB 기판, 방열판까지 전부 블랙 앤 레드 두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색상을 컨셉을 잡아서 만드는 뭐 건빨 PC라든지 이런 PC를 사용하기에 딱 알맞게끔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와 있고요. 요 가운데 보시면 은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여기가 하이엔드급 그래픽 카드도 무겁잖아요. 막 이렇게 크고 무거운 것들 그런 그래픽 카드들을 장착하더라도 파손이 되지 않도록 스틸아머 슬롯이라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제조가 되어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사이즈는 보다시피 ATX 사이즈 보드예요. 뭐 당연히 AMD 메인보드답게 AM4 소켓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능들은 보자면 메모리는 DDR4를 당연히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속도가 3466MHz까지 나와요. 오버클럭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재미있게 만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총 슬롯이 4개이기 때문에 16기가씩 전부 장착을 하시면 최대 사용 가능한 메모리는 64기가입니다. 이 PCI 슬롯을 사용을 해서 멀티 GPU 같은 경우는 크로스파이어를 2A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패스. M.2 슬롯 사용해서 NVMe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후면부 보이시는 그래픽카드 단자 같은 경우는 DVI 포트 하나랑 HDMI 포트 하나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 서밋 리치라든지 피나클 리치 이런 프로세서를 장착을 했을 때는 작동을 안 하고요. GPU가 내장되어 있는 레이븐 리치 같은 모델 있잖아요. 또 앞으로 어떤 모델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GPU가 내장된 프로세서를 장착을 했을 때만 요 후면 메인보드에 있는 그래픽카드 출력 단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인보드 보시면 SATA 포트가 총 6개예요. 2개, 2개, 이쪽에 2개에서 총 6개인데 M.2 슬롯에 SSD를 장착을 하게 되면 NVMe를 SATA 포트 5번, 6번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NVMe 하나랑 하드디스크를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 하드가 갑자기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막 해놓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막 당황하시지 말고요. 이 1번, 4번 슬롯에 장착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혹시라도 조립하실 때 괜히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뭐 기존의 B350 보드들과 별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보드 설명이고, 이번에 출시한 MSI B450 게이밍 플러스가 기존의 B350 보드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B450 같은 경우는 후면부를 보시면 USB 3.1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출시되는 다양한 속도 빠른 확장기기들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고요. USB 3.1 포트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편이에요. 일단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되게 지저분한데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가 조금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USB 3.0 포트가 있잖아요. 2.0보다 빠른 3.0, 3.1이라는 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3.1이 당연히 빠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3.1 젠 1이 있고 젠 2가 있어요. 이 중에 젠 1은 USB 3.0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젠 2가 빠른 규격인 거예요. 2배 속도가 나는. USB 3.1 슬롯에 꽂았으니까 빠르겠지, 아무 의미 없고요. 3.1 젠 2에 3.1 젠 2를 지원하는 외부 기기를 연결하셨을 때 그때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점 꼭 PC 조립하거나 외부 기기 구입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대역폭이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될 기기들은 전부 3.1을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하면 1년 만에 컴퓨터 바뀔 거 아니잖아요. 최소 몇 년은 쓰실 PC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3.1 젠 2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기능, 이거 약간 재밌는 기능인데, X470 보드가 출시될 때 나왔던 기술인 AMD 스토어미 기능을 이 B450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스토어미 같은 경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SSD가 빠르잖아요. 하드는 느리고. 근데 SSD 용량은 좀 부족하잖아요. 좀 작고 비싸고. SSD와 하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하나의 디스크처럼 인식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스토어미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SSD 쪽으로 넘겨버리고, 흔히들 사용하는 윈도우, 부팅할 때 항상 사용하죠. 윈도우랑 항상 사용되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SSD로 가게 될 거고, 어쩌다 실행되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하드로 가게 되는 그런 걸 조율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장도 많이 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르게 쓸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SSD 쪽에 야구 동영상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건강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적당히 보십시오. 맥에서 사용하고 있는 퓨전 드라이브랑 거의 비슷한 기술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하는 기술이라서 사용법이라든지 구성, 해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AMD 프리시전 부스트 테크놀로지 2가 적용이 되었어요. 피나클릿지의 부스트 클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개선된 기술인데, B350에서도 있던 기술인데 그게 개선이 된 거거든요. 2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알아서 부하가 걸리는 거에 따라서 클럭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흔히들 생각하는 인텔의 톤 부스트와 같은 기능인데, 이 부분이 B350과 B450에서 어떤 차이를 나는지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저희가 2700X를 사용해서 벤치 프로그램 돌려보고 게임도 잠깐 돌려보고 클럭이 높아지는지 벤치 점수 어떤 변화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B450을 사용한 환경에서 클럭이 약간 어느 정도 향상을 하는 걸 눈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고, 벤치 점수 또한 같이 향상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에서의 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좀 더 만져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더 테스트를 하면 조금 더 체감이 될 수 있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클럭으로 오버클럭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X470 보드가 좀 더 적합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싶지만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스템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굳이 B350 칩셋 보드는 쓰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B450을 쓰시면 되고, 단 기존에 B350 칩셋을 사용하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보드를 오실 필요는 없어요. 돈을 투자해갖고 하면서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B450 또는 X470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저희같이 컴퓨터를 많이 만지는 사람들한테는 반가운 기술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MSI 보드에만 들어있는 기술이고요.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할 때 메인보드, 파워 서플라이, 보드랑 파워 두 가지만 있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냐면, 예를 들어 이 보드를 사용하던 유저가 2700X를 쓰다가요, 다음 세대 AMD CPU가 나왔어요. 출시가 된다고 해. 출시되기 전에 왠지 이걸 팔고 싶어. 그리고 나는 새로운 CPU 살 거야. 2700X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형 CPU를 샀어. 꽂았지. 당연히 안 돼. 왜냐?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했으니까. 그때 예전에 어떻게 해야 됐냐면, 신형 CPU 뽑아내고 구형 CPU 넣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다시 구형 CPU 뽑고 신형을 꽂고. 말이 복잡하죠? 아무튼 복잡해요. 복잡했는데, 지금은 이 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CPU 팔아버리고 신형 CPU가 왔어. 부팅 안 돼. 괜찮아. 그냥 USB 꽂고 플래시백 버튼 딱 눌러주면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급형 보드들에도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평상시에는 쓸 일이 없지만
가끔 정말 됐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어 부스트랑 DDR4 메모리 부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 부스트 같은 경우는 외부 노이즈를 차단을 해서 메모리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술이고, 메모리 호환성을 대폭 강화를 했다고 해요. 그동안 AMD 유저분들 중에서 뭐 메모리 호환이 안 된다 어쩐다 막 좀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저희들도 좀 민감하게 세팅을 해왔고, 그 부분을 대폭 개선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메모리를 테스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그냥 마음 편히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랜 시간 만져보질 못해가지고 되게 기술적으로 막 클럭이 막 몇 프로가 올랐고 그렇게까지 설명은 좀 못 드리지만, 일단 감성 환자인 제 눈으로 봤을 때 이 딱 보드를 보자마자 이건 건빨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 B350 대비해서 매력적인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가격을 잘 몰라요. 가격만 잘 나온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AMD 보드만의 장점이라면 새로운 CPU들을 이 상태로 2020년까지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장점일 것 같고요. 조만간 이 보드를 사용해서 AMD 건빨 사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상 더위에 정신줄을 놓고 있는 96% 고추들을 위한 방송 베스컴 박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